진정한 행복은 과정에 몰입해서 온다. 우연성과 필연성의 문제는 늘 고민의 주제가 된다. 인생은 단순히 우연의 산물인가 아니면 필연적인 무엇인가가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은 현실 속에서도 자주 맞닥뜨리는 것이다. 인간의 오늘은 우연성과 필연성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가 과거 어느 날 5분만 일찍 뒷문을 나섰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 이 시간 어디에선가 일어나는 사고나 사건들 역시 피해자들이 1분만 늦거나 빨리 출발했다면 겪지 않았을 불행일 수도 있다. 지금 어깨를 기대고 있는 그 혹은 그녀도 과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났을 것이다. 이런 선택의 갈림길은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엄청난 불안감의 한 원인이다. 과거 개그맨 이희재 씨가 극적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그래 결심했어 라고 외치던 TV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끈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무의식은 결심과 선택의 지점에서 늘 우리를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고 이로 인해 우리는 선택의 연속인 삶을 늘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 한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필연에 대한 갈망으로 연결된다. 그것은 삶의 모든 것을 운명의 장난이라고 믿어버리고 싶은 마음인데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다. 잠시 아래 글을 읽어보자. 길에 굴러다니는 조약돌이라면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면 그렇지는 못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필연적이고 불가피적이며 한 목적적이라야 한다고 바라고 있다. 모든 종교, 거의 모든 철학, 그리고 과학의 일부까지도 인류가 자기 자신의 우연성을 안간힘을 다해서 부인하려는 인류 전체의 끈질기고도 영웅적인 노력을 입증해주고 있다. 자크 모노, 우연과 필연. 이 상황에서 다윈의 종의 기호는 자연 선택이라는 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밖으로 신의 자리를 밀어냈다. 즉 존재는 우연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후 진화론은 논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론이 되었지만 여전히 고고학적 증거 부족이라는 약점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자크 모노의 우연과 필연이 제기한 한 목적성이라는 새로운 요청은 진화론의 허약한 고리들을 촘촘히 메워나가는데 크게 기여했다. 원래 요청된다는 개념은 만능 해결사다. 예를 들어 다윈의 진화론이 박테리아에서 인간의 진화까지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박테리아 이전 혹은 그 근원으로 추정되는 아미노산 혹은 그 이전의 물질은 어디에서 온 것이란 말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는 없다. 즉 태초의 생명 혹은 생명의 발원 그 이전의 존재까지 증명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결국 다윈인쯤에서 생명의 발원은 그 근원이 되는 무엇이 있었음을 전제하는 요청이 필요한 것이다. 우주의 질서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다. 우주에 대한 자각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전환되고 질서와 역학을 유클리드 기하학의 범주에서 이해한 것만도 대단한 혁명이었지만 그 혁명 역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로 인해 전복됨으로써 여기서도 결국 상대성의 원리가 요청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정에 있을 때만 찾아오는 행복. 이렇게 인간의 오늘이 우연성과 필연성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인간이 누리는 행복과 같은 감정 역시 그럴지도 모른다. 그 감정들은 필연적인 무엇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필연 사이에 우연히 끼어드는 우연성들이 요청되는 것이다. 실제로 행복이란 무엇일까? 원하는 것을 갖게 된 상태를 행복이라 한다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은 모두 행복해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한강변에 50평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일생을 분투한 사람의 행복감은 왜 입주 후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 제일 가시기도 전에 사라지는 것일까? 우리가 행복이라 칭하는 모든 것은 왜 영원하지 않고 한여름밤의 꿈처럼 소멸해버리는 것인지, 행복이라는 한 단어를 두고 이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 이 부분을 두고 불가의 선지식, 먼저 깨달은 스승들은 주장자를 내리치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호령했다. 또 장주는 호존몽을 앞세워 부질없음을 설파했다. 하지만 도에 미치지 못한 우리네 범인들은 그저 삶은 늘 불행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단지 수양이 부족하거나 행복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선각자가 행복의 본질을 말해왔지만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결정적인 고리 하나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행복하고자 하는 목표, 즉 우리가 가상한 행복의 세계가 원래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형 갈망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건강을 잃어가며 치열하게 분투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과거의 내가 세운 목표를 오늘 손에 쥐고 있을 뿐 그것이 또다시 미래의 내가 원하는 그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인간의 이성이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 역시 단지 요청되는 것일 뿐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가장 곤혹스럽다. 행복이라는 감정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것인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있는 순간인지에 대한 답도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느끼는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고 한다. 자동차, 집, 돈, 그 모든 것이 막상 손에 들어온 다음에는 뛸듯했던 처음의 기쁨이 금세 사라지고 새로운 갈망이 시작되기 마련인데 이것을 보통 권태라 부른다. 그러니 권태가 수반되지 않는 진짜 행복을 얻으려면 시간이 경과해도 처음에 기쁨이 퇴색하지 않는 대상을 획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로또에 맞아 10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다면 그 기쁨은 충격적이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쁨은 감소되고 다시 새로운 갈망에 의해 불행이 시작된다. 더구나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인생에서 성취하는 모든 것에는 우연성이 개입되어 있다. 어쩌면 내가 행복이라 여기는 것들 역시 모두 우연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 중에서 시간이 흘러도 식상하지 않고 빛이 바래지 않아 영구적인 가치로 존재할 수 있는 것만이 행복의 대상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권태가 따르지 않는 필연적 행복의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대부분이 오늘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돈이나 명예 등이 아니라 지식, 사상, 철학, 재능, 기능처럼 함께함으로써 더욱 빛나고 가치가 변하지 않으며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것들이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물질이나 사랑과 같은 갈망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존적 존재로서의 나를 뒷받침해 주는 것들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다 보면 시시포스의 바위처럼 끊임없는 마약 투여를 필요로 하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욕망을 통제할 수 없다. 결국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는 셈이다. 이는 매력적인 이성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다. 그 혹은 그녀를 얻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느끼는 가슴 떨림과 심장의 고통은 아프고 매혹적이지만 막상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연애를 시작하면 그 감정은 처음과 달라진다. 더구나 서로를 만난 과정 자체가 우연이었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간절한 것은 손에 넣지 않는
이라는 행복의 공식을 지키려면 물론 그것을 완전히 성취할 수도 없고 그것을 성취하는 공식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우연과 결합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즉,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된 것의 결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과정을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는 중이어야 하는 것이다.